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칠보중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사회복지사 권수민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학교에도 비정규직 사회복지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온라인 생중계를 접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실무자들께서는 학교에 복지사가 있냐, 상담사가 아니냐, 상담교사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도 교육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학교에 근무해보신 교사들의 비율이 정말 많이 낮아서 학기 초에 새로운 선생님들이 발령받아서 학교에 오시면 저희가 항상 찾아다니면서 우리 학교에는 복지실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늘 듣는 얘기가 복지사가 있냐, 우리 학교에 사회복지실이라는 게 있냐, 위클래스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 현장에서 하는 일이나 그 필요성 그리고 효과가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는 아까 기조 강연 해주신 대로 15.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효과가 널리 알려지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별도의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학령기의 아동 청소년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학교 안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저희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다양한 이유로 학교 부적응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교육복지 대상이기 때문에, 저소득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위기의 복합 요인으로 인해서 학교 적응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학교 안에서 1대1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 교권 침해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 학교 사회복지사들은 실제로 학생과 학부모만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으로 인해서 그 학급의 운영을 어려워하시고 그 학생의 학부모를 어떻게 만나야 할지, 그럼 다른 학생의 학부모께서 민원을 넣으셨을 때 그 학생의 학부모들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회복지사는 중재자로서, 조정자로서, 옹호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학교 안에서 수행하고 교사들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에서는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 학교사회복지사 실무자들이 실제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께서 사실 학교 업무 시간 중에 아이들 수업도 하시랴 생활지도 하시랴 정말 바쁘게 하루가 흘러가는데, 저희 정말 학교에서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하거든요. 이제 그 사이사이에도 학교사회복지사들은 교실마다 찾아다니면서, 교무실마다 찾아다니면서 선생님 오늘은 별일 없으셨냐, 그 아이 오늘은 별일 없었냐, 그 친구 오늘은 학교 나왔냐. 저도 실제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시국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장기 결석 정말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학업 탈락 정말 많아졌습니다. 저 작년에는 한 200일 정도 모닝콜을 하고 다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에 데리고 오고 결석일수 채우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든 졸업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데리고 올 때 담임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선생님 오늘 누구 학교 왔어요, 선생님 지금 교실에 들어갔어요, 선생님 이따가 갈 때 그 친구 한 번만 인사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 아이의 어려움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교사 혼자 오롯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학교사회복지사로서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사회복지사가 한시적 사업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자격이 미달이라거나 경력이 미달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의 경우만이라도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지금 50명 실무자 일하고 있습니다. 50명 실무자 전원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자격으로 전환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50명 중에 39명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청소년 상담사나 청소년 지도사 등 유사 분야의 다양한 자격증 중복으로 소지하고 계신 선생님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 사업이라고 매년 1년마다 운명을 고민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꿋꿋이 학교를 지키는 이유는 사실 12월이 되면 학생들 얼굴이 너무 눈에 선합니다. 지금도 사실 저는 내년에 저희 학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 학부모님들이 참 많이 물어보세요. 내년에도 계시냐고. 근데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사례관리의 연속성 참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전문성 참 유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위기 학생이 학교에서 생겼을 때 이 아이를 내가 어디까지 만나야 할까? 내가 이 아이의 학부모님과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 어느 지역기관에 어디까지 연계를 해놓아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현장을 지키는 학교사회복지사들, 수원 지역만이라도 말씀드린다면 저 사실 학교 경력 5년 8개월 가지고 있는데요. 수원의 50명 실무자 중 저 사실 저경력에 속합니다. 저희 수원의 경우 6년 이상 한 학교에서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50명 중에 24명이나 계실 정도로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1년만 더 힘내보자. 내년에 더 한 번만 시의회 찾아가 보자. 한 번만 더 시청에 독려해보자.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현장을 지키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한 그 친구가 6학년 졸업하는 모습을 꼭 보기를 기원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중에 뭐 2년 미만의 실무 경력을 가진 분들도 저희 수원에 계세요. 그런데 학교사회복지사라는 특수성상 저희가 자원봉사, 실습, 인턴, 수련 등의 제도로 학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약 10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쌓고 실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 경력상으로는 2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원봉사와 실습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본 경험은 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사회복지사는 고용불안, 임금차별, 경력불인정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을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자료가 나오지 않을 정도다. 정말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수원시의 경우에 앞서 발제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1년 한시적 사업으로 학교사회복지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지자체 학교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경기도 내 타시는 그나마 학교사회복지 사업 단독 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단독 조례 없습니다. 교육경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빈약하다라는 이유로 이 인력을 50명이나 되는데 언제까지 채용하냐라는 공격을 늘 받습니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교 부적응, 그리고 교육격차 등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제 선생님들 엄청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저희 정말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있거든요. 학습과 생활지도 같이 선생님들도 엄청 신경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힘들 때 담임교사가 그 아이만 신경 쓰다가 다른 30여 명의 학생들을 놓치게 됩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위해서 학생과 학교 그리고 교사, 학부모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그런 역할을 실제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학교가 정식 영역으로 포함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채용 계획에 학교사회복지사 및 교육복지사 채용이 포함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요구합니다. 저는 수원시 학사사로 근무하기 전에 서울시의 교육복지센터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 민간위탁 운영의 그 형태를 저는 또 오롯이 겪어봤는데요. 서울시 교육청과 지역청이 교육복지센터 운영을 받을 위탁법인을 계약을 합니다. 3년 내지는 5년 민간위탁 계약에 따라 센터 운영이 가능한데 저 또한 센터에서 2년 8개월 근무하며 위탁법인 변경도 겪어봤고요. 혁신교육지구 단기사업도 해봤고요. 단기사업의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그런 기간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사회복지 현장에 이러한 아웃소싱, 하청 운영 형태가 늘어나지 않기를 입법을 다루시는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임금 차별과 경력 불인정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 사실 학교사회복지사로 이제 올해 9년 차인데요. 저 만약에 학교사회복지사를 그만두고 사회복지관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요. 저 경력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저 그냥 0년차 사회복지사가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저희는 먼저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실 오늘 이 자리 나올 때 거의 하루를 학교를 비우다시피 하고 나왔는데 저희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가야 된다고, 그래서 더 말해야 된다고, 그래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아낌없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저희 수원시에서는 50명의 실무자가 모여서 하반기에 우리 사업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학생들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함께 머리 맞대고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 어떻게 알릴 거냐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가정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학부모님을 만나고 싶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저희가 이 사업의 유지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시청에서, 교육청에서, 시의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의 사업을 지켜달라는 얘기를 더 이상 길거리에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학사사들이 학교에 더 많은 시간 머물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입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